자, 개장시황 오프닝 벨 라이브 함께합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장현 본부장님 한마디 먼저 하신다고요? 듣자 하면은 네. 삼성전자가 왜 외국인 이렇게 많이 파는가 한두 명은 아니지만은 네. 최근에 이제 외국계 일부에서 숏을 다 잡았다 봤다. 그래서 공매도 하여튼 숏 잡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뭐 안 좋게 보니까 숏 잡은 거 왜 이유까지 따져? 걔네가 숏 잡았다는데 뭐. 아니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부에서. 근데 일부라는 것이 우리를 잘 모르는 것보다는 우리를 많이 아는 그럴 수 있는 그 투자가들이 일부 숏 잡아서 이게 길면은 추석 직후까지. 네.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네. 또는 그 다음 주까지. 아주 길면은 마이크론 실적 나오기 전까지. 짧으면은 오늘하고 19일 그 FOMC 끝나고 나서까지. 일 것 같다는 그건 추측. 숏 잡은 거는 팩트 같고 그다음에 어떻게까지 할 것이냐 그거는 추측입니다.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닉스는 아닙니다. 삼성전자만 졌습니다. 그게 자주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이상. 공매도 금지인데 어떻게 쇼치네요? 나 몰라. 하여튼 숏 잡았대. 자, 하창원 본부장님. 네. 개장 전략. 알려줘도 그래. 아니 물어보는 모르니까. 나도 몰라. 숏 잡았대. 벌써 한 2주 됐대. 2주. 알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개장 전략. 네. 일단은 선물이 오늘부터 또 이제 선물 옵션 또 새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좀 방향성 잡히는 데까지는 네. 일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미국에서 이제 엔비디아랑 마이크론이랑 좀 갈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해서 어쨌든 뭐 그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뭐 일단은 좀 힘든 구간은 넘어간 것 같아서 네. 다음 주 목요일이 이제 마지막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슈 오늘 좀 만약에 좀 쉬어가면 이슈나 테마 쪽으로 또 수급이 쏠릴 거니까. 근데 오늘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이제 그거 고려아연 이런 네. 이제 이벤트 있는 쪽도 막 시원하게 가거든요. 현대차도 좀 이슈 있었죠. 그래서 그런 애들 좀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심적으로 좀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연휴 앞두고 시장에 눈치가 있다면 어제 급등한 거에 이어서 조금만 플러스 돼서라도 마무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가더라도 다른 종목들이 같이 올라와 주는 게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죠. 오늘도 삼성 하이닉스는 떨어지더라도 코스피, 코스닥은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0.25%, 0.4% 그 정도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삼전이 2% 마이너스, 하이닉스 1.9% 마이너스, LG엔솔 1% 마이너스. 엊그제랑 상황이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세 종목 시가총액 삼형제는 떨어지고 나머지 종목들이 그래도 좀 받쳐주는 이런 상황. 현대차가 오늘 3% 플러스로 시작을 합니다. KB금융하고 신한지주하고 이런 애들이 2%, 3% 플러스 삼성물산도 1% 이렇게 스타트를 끊고 있고요. 2차전지가 오늘 살짝 약세입니다. SDI가 0.3% 마이너스, 포스코 퓨처엠이 0.8% 마이너스 이 정도고요. 하나금융지주 뭐 이런 애들 같이 오늘 금융주들이 한 2%대 올라와주고 있네요. HD 현대중공업이 2% 오르고 있고요. 오늘 고려아연이 18% 플러스로 그 리포트 나왔을 거야 아마. 리포트 9월 13일 메리츠증권에서 고려아연 MBK 지분 경쟁의 변동성 확대 예상. 오케이. 지분 경쟁이 있군요. MBK 최대 주주설 미확정이라고 해명 공시를 했네요. 근데 고려아연은 18%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떨어졌던 조선주 HD 한국조선해양 오늘 3%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고요. 어제 두빌이 8% 올랐나요? 근데 두배 많이 올랐죠. 두빌 8% 올랐죠. 오늘도 4% 정도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신문 가져오신 거 그 관련되는 거. 네, 맞아요. 오케이. 코스닥 쪽에서도 알테오젠이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3% 오르면서 32만 5천 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도 1% 정도 오르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 삼천당제약 이런 애들도 1% 내외로 올라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은 조금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흡프스프는 1% 오르고 이오테크닉스는 1.5% 빠집니다. 원익 IPS, 동진세미캠 요런 애들 1%, 2% 떨어지고 있고요. 방향성을 좀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시황 좀 봐주신다면.
네, 뭐 일단은 대형주는 조금 쉬어가고 있는 그 반도체 쪽 좀 쉬어가고 있고요. 나머지 자동차, 뭐 금융, 그다음 말씀해주신 조선, 그다음에 이제 고려한 움직임이 또 이제 그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군도 들썩들썩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쪽이 좀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코스닥에서는 역시나 바이오 쪽 그리고 2차 전지 뭐 이런 쪽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전일 시간에서 움직였었던 종목군들이 대거 움직이고 있죠. 고려아연도 뭐 시간의 상한가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랩 요렇게 이제 뭐 센즈랩 요런 종목군들도 이제 전일 시간에서 강했었던 종목군들인데 뭐 여전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자동차 쪽 움직이니까 오늘 또 부품주들 좀 움직이네요. SL 지금 7%대, HL 만도 5%대 모처럼 좀 같이 움직여주고 있어서 일단 좀 굵직한 종목이 먼저 움직이면 나머지 쪽이 좀 쫓아가는 그런 기조들이 만들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연속성이 있을 때는 좀 지켜봐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조금 돈이 안 돌던 쪽에 다시 돌고 있다라는 거는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순환매 관점으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하방에서 이렇게 좀 나오면서 반도체가 좀 조정 나와도 지금 지수가 플러스잖아요. 이런 네. 관점에서 보면은 시장이 좀 그래도 많이 단단해지고 있다. 하방은 상당히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의 수급이 별로네요. 현물에서 1200억 정도 팔고 있고요. 선물이 대신에 1174억 원 순매수 해주고 있어서 어쨌든 지금 뭐 콜옵션도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선물 좀 붙어 있긴 한데 추후의 방향성을 좀 잡아주면 아마 니케이 공개하고 이제 미니나스닥 그때 좀 움직일 때 그럴 때 좀 방향성을 좀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점은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가짜 하락, 가짜 상승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반도체가 떨궈도 지수가 좀 방어가 되는, 반도체가 떨어져도 나머지 종목들이 그래도 조금 매기가 도는 그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상승 종목이 600개, 하락 종목이 200개, 코스닥에서도 상승 종목 1000개, 하락 종목 500개 이렇게 2배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시장이 요거는 좀 과한 하락이다라는 거를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장건 본부장님 시장 조금 봐주신다면? 시장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그 미국에서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포지셔닝을 더 클리어하게 하겠습니다. 스타트 빅, 오 스몰에 따라서 장이 18일, 19일 날 큰 요동을 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 자동차하고 2차 전지를 가장 위에 놓겠습니다. 자동차랑 2차 전지를 가장 위에 놓겠다? 놓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있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는 오버웨이트에서 중립으로 낮추겠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는 하이닉스만 많이 빠지면 사겠습니다. 끝.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시간 될 때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랑 2차 전지를 제일 위에 놓으시겠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동차 대표주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현대 위아가 6%, 모비스가 5%, 현대차가 3%, 기아가 2%. 요 정도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테마나 업종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원전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장 초반에 요 이제 고려아연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어서 그런 애들이 조금 뭐 상한가를 들어가던 결판이 나야 나머지 쪽으로 조금 수급이 좀 쏠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 근데 부품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SL 같은 경우도 완전 바닥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뭐 SL 아까 화신 뭐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원전도 이제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 또 STO 비트코인 쪽 흐름 나쁘지 않았어 가지고 STO 쪽도 좀 올라가고 있고요. 좀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쉬어가던 조선 쪽에서도 일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좀 약간 시장의 주목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게 이제 산업군들로 보시면 좀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이게 빠르게 돌아가는 부분에서의 좀 이슈도 있겠지만 아마 이렇게 최근에 좀 자주 거론되던 산업군들 안에서 분명 치고 나가는 산업군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연속성 있게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투자의 연속성을 좀 할 수 있는 쪽, 그 다음에 해외 증시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 쪽에서의 관심이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원전 같은 경우도 좀 일단은 선두에 좀 올려놓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왜냐면 요즘에 뉴스가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에 대한 이슈가 있지만 그렇죠. 해외에서도 자꾸 탈원전을 다시 철회하는 움직임들이 꽤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 결국에는 이제 에너지 부분에 대한 문제니까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비만 약간 이런 것들 좀 이슈가 굵직하게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 원전 쪽이 나쁘지 않고 조선 잘 가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잘 가고 은행 잘 가고 항공화물 이건 글로비스 때문에 그렇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료 볼까요? 더 시장 뭐 말할 거 있으세요? 뭐 전략을 좀 이야기한다면은 오늘 너무 덤벼들지 말자. 혹은 오늘이라도 FOMC를 좋게 보고 좀 담자.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똑같습니다. 그 어제 하이닉스는 조금 올랐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조금은 더 만약에 신규로 사신다면 조금 더 내려와서 사는 게 맞고요. 삼성은 뭐 저는 뭐 지금 가격대도 얘는 어차피 어제도 별로 안 올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전략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 지수가 좀 플러스이긴 한데 이거 반도체 무너지면 결국엔 내려가요. 지수는 내려갑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이미 여러 번 하긴 했기 때문에 어차피 반도체에서 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어쨌든 올랐잖아요.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은 좋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떨어졌는데 물론 오늘 또 목표 주가 하향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투심적으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 쪽에서 어쨌든 젠슨항이 수요를 확인해줬고 그쪽 관련의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 오라클까지도 나쁘지 않았고 뭐 어도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이던스 때문에 좀 급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거를 AI 전체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뭐 또 할인 기회를 주면은 뭐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기간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에 따라서 기간만 좀 변동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캐리 트레이드 쪽이 문제죠. 오늘 좀 다시 엔달러가 벌어지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얼마나 좀 강화되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엔이 이제 145 정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뭐 기술주 약진 다시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분의 자료 한번 볼 텐데요. 김장현 본부장님 아까 하시고 싶으신 거 뭐가 네. 있을까요? 하겠습니다. 네. 이거 일단 마이크론 그 다운그레이드 한 거 네.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 이건 별거 아니었어요. 레이몬드라는 사람이 레이몬드가 아니고 레이몬드 회사인지 사람인지 헷갈립니다. 하여튼 거기서 TP를 160불에서 125달러로 낮췄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빠져서 87불이거든요. 어제까지 90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높았죠. 그죠? 예. 하이닉스랑 비슷합니다. 120달러인데 이유를 얘기하는 게 네. 우리가 말한 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레거시 그러니까 HBM 아닌 거 그거 D램과 낸드 마켓이에서 그 단기적으로 증가가 낮다, 증가가 잘 안 된다, 판매가 이런 얘기이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HBM 쪽의 그런 볼륨의 성장세가 생각보다는 좀 둔화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120 했는데 뭐 별로 안 떨어뜨렸죠. 125불이면 87불이면 90불이면 아직도 30% 이상이니까. 160배에서 125면 많이 떨군 거 아니에요? 아니 125달러가 지금 90 몇 달러보다 여전히 30%가 업사이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안 떨군 거죠. 그리고 이유는 알겠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기적으로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은 HBM이잖아요. 콜 다 끝나갔고 네. 그 하이닉스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한번 경쟁해 볼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해서 롱텀을 좋게 봤어요. 그리고 BMP가 얘기했는데 얘가 좀 많이 떨어졌지. 140불에서 67불. 67불 뭐죠? 셀이야. 그렇네요. 네, 셀. 아니 140달러에서 67달러로 후려쳤어요? 네. 가끔 외국 애들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한국의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하는 사람 제가 눈 씻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가끔 있는데 그 가끔 중에 가끔 맞아요. 대다수가 아니고 가끔 중에 가끔이 맞는다고. 네, 그러니까 이슈가 되는 거지. 이유는 똑같아요. 이유는 똑같은데 얘는 니어텀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 네, 그러니까 지속적일 수 있다는 거고 얘는 니어텀이다. 물론 오늘도 CT 같은 데는 최고 탑픽이다라는 리포트를 썼다고 합니다. 누가요? CT. CT에서. 근데 그거는 안 가져왔죠. 뭐 100몇십 몇 불이니까 이렇게 나왔던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BNK에서 이게 비슷하네 이름이
BNP하고 BNK하고. 근데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저거 140달러에서 67달러로 후려치려면 네. 이유가 조금 더 충격적으로 임팩트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원문을 뭐예요?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 맞네. 기사 나왔고 비슷한 내용으로 다 알려져 있어요. 외국계 리포트는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목표 주가 후려친 것만. 저도 원본을 받지 못합니다. 아. 예, 제가 그쪽이 아니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메모리 반도체 쪽이 좋지 않다라는 거는 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HBM하고 관계 없어요. 아. HBM하고 분리다. 디커플. HBM 아니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올랐잖아요. 예, 그렇죠. 아까 BNK 다른 거 얘기했고. 네. BNK 이거는 한국의 증권회사입니다. 그렇죠? 예, 얘는 목표 주가를 되게 낮췄어요. 81,000원. 예, 하이닉스, 삼성전자 10조 3천. 3조 낮췄고요. 이유를 보니까 요즘 구셔에 적었더라고요. 상여 충당금을 원래 안 잡은 게 한 1조 5천 이상 잡은 것 같다. 상여 충당금 보너스 주느냐고. 1조 5천을 애드백하면 11조 8천이 나오는 거죠. 그래도 좀 빠졌잖아요. 이거는 여기 마찬가지야. HBM 아닌 거. 근데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HBM 아닌 게 훨씬 많잖아요. 규모가 크니까 재고 부담이 높았던 모바일 고객사, 휴대폰 업체들이 하반기에 재고 조정에 본격 나선다. 너무 많이 샀다. 상반기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보다 더 빠졌는데 그래도 한 11조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차이는 누구는 아직도 11조 나온다는 얘기 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11조인지 10조인지 모르는데 네. 파운드리가 적자인데 한 3, 4천 원 적자거든요. 한 분기에. 적자가 오히려 이번 분기에 더 늘었대요. 수율이 안 좋고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의 비중이 높고 모바일 의존 높은 게 부담이다. 그래서 목표 주가 그전에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뭐 10만 원 했는지 모르겠어요. 8만 1천 원 줬어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 얘기인데 여기서 요 얘기는 제가 아직 동의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번 다운 사이클에서 얘는 마치 이렇게 하면 이게 다운 사이클이 기정사실하는 것처럼 거니까 피크가 지나갔다. 근데 그거는 동의하지 않지만은 이 현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좀 더 취약하다는 거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밸류가 낮죠. 그러니까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이 친구 어닝 올해 한 20 몇 조 이익에 20 몇 조래 39조 이익에다 내년에 40 몇 조 이익 되는 거 그거 기준으로 PER 오늘 빠졌으니까 11배, 10배. 대한민국이고 전 세계 1위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데 말이 돼요. 예전에는 800까지 간 적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로 안 하죠. 이렇게 빠질 때는 PBR로 하죠. PBR은 쌉니다. 맞아요. 그 PBR로 1.12배인데 ROE가 10%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ROE가 계속 내려가는 건 아니고 뭔가 하기 때문에 11%면 PBR은 1.1배 이상 줍니다. 그럼 분명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가 10년이 아니고 한 1, 2년 지나면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게 만족스럽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비슷하죠. 넌 HBM 쪽에서 생각보다 많이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많이 내치고 이게 단기야. 한 사람들은 3개월만 기다려. 그러면 HBM 나오고 하면은 한번 올라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쇼셨다는 그런 쪽은 아마 장기 모르겠고 단기적으로 이거 꼬라지 보니까 일단 쇼트하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니겠나 싶고요. 이거 말고 삼성증권도 낮췄거든요.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낮췄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넌 HBM에서는 레거시에서는 중국도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중국 마켓에 파는 시장도 있거든요. 네네. 거기는 중국 업계 로우 레거시 제품이 좀 늘어나서 그것도 가격 내고에 조금 부담이 된다. 하지만 경쟁력의 근본적인 이슈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을 한 것이 아까 BNK, BNP 그다음에 삼성증권 비슷한 레거시를 했고 아까 숏 쳤다는 얘기가 제가 이제는 어저께 들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은 실제 액션한 거는 한두 주 전이었다고 추론할 수 있는 거고 한 번 하면 그건 어떻게 해요? 적어도 한 달 정도 가거든요. 물론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면은 한 달까지 안 갈 수 있어요. 그 제가 예상한 게 만약에 제가 들은 게 한두 주 전에 있다 가정을 하면 이건 가정입니다. 그럼 길게 보면은 마이크론 실적 나오기 전까지 뺄 수 있는 거고 걔네는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면 걔네들 바보가 아니니까 그렇게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뭐 추석 지나고 나서 어떤 변곡점에 행동이 달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행동에서는 이런 거가 반영된 행동이 아니겠느냐. 걔네 행동이 맞다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삼성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그런 액션은 없어요. 하이닉스는 HBM이라는 게 단단한 게 있어서 하이닉스는 HBM에서 마켓쇼가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에 의해서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나타낼 때는 기조적으로 하이닉스를 그런 식으로 하는 코멘트는 비록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한 5% 낮아지더라도 그거는 아니고 결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왜 2차 전지랑 자동차를 더 좋게 보시는지 좀 이따 여쭤보도록 시간.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음전했나요? 그렇네요. 0.3% 마이너스네요. 728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피도 음전했습니다. 저 양전했다 그랬어요? 음전했다 그랬어요? 음전했죠. 코스피는 0.05% 마이너스 2,570. 오늘은 큰 변동 없이 무난하게 상승 종목 조금 많이 해서 한 보합권에서 강보합으로 끝나면은 개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또 많이 올라 버리면 어제도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좀 많이 오르면 추석 연휴 동안에 뭐 이것저것 소화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바로 그냥 빼버릴까봐 그게 좀 무서워서 그냥 무난하게 그냥 얌전하게 강보합권에서 상승 전반적으로 하면서 끝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시황 어떻게 시장에 좀 큰 변화가 있을까요?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조금 더 하락폭을 키운다는 거. LG엔솔도 1.8%, 셀트리온이 조금 약세 전환, 코스닥도 슬슬 빠지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보인다는 거. 요 정도? HLB, 리가캠, 3천당, 셀트리온 제약 뭐 이런 애들 다 지금 마이너스 1% 내외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선호님, 네. 뭐 특별한 거 없죠? 네, 뭐 오늘은 전날이니까 뭐 너무 그렇게 뭐 오늘 하락에 의미를 두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다 파실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와가지고 FMC 보고 또 마이크론 실적. 저는 일단 좀 좋을 것 같아요.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증시가 나쁘지 않을 연휴 거라고. 기간 동안 미증시가 좀 오를 것 같다. 네,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변수는 이제 오늘까지 끌고 오셨으니까 이제 변수는 목요일에 BOJ에서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캐리 트레이드를 좀 걱정할 만한 그런 요인이 있는지 그것만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아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그런데 나스닥 어제도 1% 올랐어요. 그제도 1%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거의 또 하락전 가격까지 한 2% 정도 남기고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얘네가 가면 다 쫓아가진 못해도 분위기가 지금보다는 좋아질 확률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약간 변동수가 나올 때, 어제 사실 올라간 게 7, 8%고 오늘 2% 빠졌는데 거기서 멘탈이 나가면 항상 올라가기만 바라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당연히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좀 차익도 되는 거고 그런 거니까 너무 그렇게 좀 큰 물결만 뭔가 우리가 바꿔야 되는 상황, 저는 비컷만 아니라고 한다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서만 변화가 없으면 일단 저는 기존의 포지션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 싶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까지도 약간 외국인 현물은 좀 좋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연휴를 다 앞두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베이비컷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연준이 화가 났어요. B컷으로 해야겠다 해서 B컷을 때렸어요. 네. 예상치 못한 일이 있으면 목요일날 좀 세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굳이 위험하게 배팅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전일보다는 거래 대금 좀 한산할 겁니다. 오늘 이제 주변에서도 이제 주식하는 친구들도 좀 해외 간 사람들도 많고 해서 아마 오늘은 뭐 그렇게까지 거래 대금이 막 팡팡 터지진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좀 더 차분해질 수 있는 거고, 장 초반에 조금 들썩거렸던 것들도 지금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확실히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눌렸을 때 다시 반등 나오는 거 보면 좀 많이 떨어졌다 싶은 데는 손이 간다, 이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신문 한번 봐볼까요? 가보죠. 우리가 또 해외 열심히 인생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네. 자, 첫 번째는 고령화, 비혼, 가구 급증에 나 혼자만 산다, 인구 급증. 몇 년도요? 2037년에는 네, 나 혼자 사는 홀로 가구가 40%에 육박한다. 그렇죠. 이거를 보면은 앞으로 많은 세상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네. 어제 이제 우리가 신문에서 월마트나 타겟은 좋았는데 다른 리테일 쪽인 뭐 줄도산하고 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점을 가봐도 요즘에는 1인석이 더 많은 데도 있어요. 맞아요. 네, 일본처럼. 일본처럼. 그런 걸 보면은 진짜. 확실히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다. 그러면은 그 1인 가구가 늘어났을 때 소비 패턴이 바뀌는 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거 그만큼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겠죠. 왜? 뭐 원래 이제 저처럼 같이 살고 있으면 저는 이제 집 비용은 안 들잖아요. 근데 제가 나와서 살면은 집을 사는 게 아닌 이상 어쨌든 돈이 계속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 이게 줄어드는 건데 그러면 이제 소비가 당연히 좀 저렴한데 괜찮은 거 이런 쪽으로 많이 쏠린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 기업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편의점 매출도 네. GS랑 그 뭐야 CU CU. 얘네들도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 4년 내에 4조에서 6조인가 7조까지 올라왔나? 맞아요. 전국의 편의점이 34,000개래요. 맞아요. 3만 5천. CU가 지금 17,000개. 일본보다 많잖아요. 그래요? 네. CU가 17,000개, GS가 17,000개. 비슷비슷할 거야. 이야, 그 편의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1인 가구는 사실 거기서 끼니 해결, 저도 그렇고 끼니 해결하는 경우도 많고 필요한 거는 사실 조금 사니까 맞아요. 편의점에서도 사고 마트 가서 뭐 하나 살라 그러면 덩어리가 커가지고 이거 처치도 곤란이야. 맞아요. 1+1 안 해줬으면 좋겠는 경우도 있어요. 막 버섯을 뭐 이렇게 파 이런 거 많이 사면 너무 많이 먹으라는 거지. 못 먹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난다. 네. 빨리 결혼해요. 결혼이요? 누가 먼저 할까요? 형이랑 저랑. 먼저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자가 너무 많아. 전 내년에 무조건 합니다. 진짜요? 네. 일단 하세요. 역시 준비되어 있는 남자. 일단 하세요. 상대는 없는데. 일단 하세요. 저도 섀도우 결혼. 상대 없는데 그냥 언니. 오케이. 일단 다음 뉴스 갈까요? 아니, 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죠. 그다음에 요거 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캐리 트레이드를 저는 제일 중요시하긴 하지만 러시아 본토에 직접적인 타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슈가 생겼습니다. 네, 요즘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좀 이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중동 쪽만 최근에 좀 많이 집중했지 뭐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열심히 하고 있고 러시아 패고 있고 이런 건 잘 관심을 안 가졌잖아요. 요거 지금 좀 앞으로 뭔가 변곡점이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던 그런 쪽에서의 뭔가 이벤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요것도 좀 중요하게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원전 뉴스가 원전 뉴스.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아시죠? 이거 신한울 3사 8년 만에 재개 요거랑 그 다음에 19일에 대통령이 체코에 방문을 할 겁니다. 그럼 또 무슨 얘기겠어? 또 원전 얘기하겠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체코가 아니에요. 체코. 자막에. 체코야. 책으로 나왔어? 똑같은 겁니다. 알아만 들으면 되지 뭐. 아니야. 최고를 방문한다. 그렇게 하려면. 최고다 최고. 아, 그렇지. 그걸 하고. 어쨌든 원전 뉴스가 있다는 거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 네, 그래서 오케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재개를 했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부품단에서 수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착공 이제 건설 허가 받고 착공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제 매출이 나올 거예요. 이거 매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뉴스케일 파워에다가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단위로 일단 하나 한 거 있고 그다음 체코 이것도 웨스팅하우스가 조금 발목 잡고 있긴 하지만 요 이벤트 여기에다가 이제 스웨덴이라든지 기타 다른 쪽에서 뭔가 이제 이슈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탈원전 쪽으로 이벤트가 더 받으면 이쪽은 이제 계속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기후 변화에 따른 우리가 이제 에너지 자립도에 대한 문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으면 관련된 부분들 이제 그런 것들 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얘기 계속 나올 거고 네. 제가 네이버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요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랍판 AI 만든다. 아랍판 AI. 아랍 쪽 네이버하고. 중동 쪽에 AI를 진출했습니다. 만든다. 얘가 이전에 한번 26만 원대까지 빠르게 올라갔을 때가 그때 그 얘기 나왔지. 맞아. 이 아랍 쪽 이쪽으로 사우디 쪽에서 뭔가 이제 기술 수출 같은 거 한다 이제 그쪽으로 나아간다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구체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금리 인하하면은 성장 쪽에서의 이슈가 부각이 될 거고 BBIG에서 제가 BB만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또 오일머니 이렇게 막 들어오고 한다면 충분히 네이버도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스마트한 개미분들이 기술주들을 팔고 얘를 많이 샀어요. 이미 많이 사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조금 힘을 조금만 수급이 뒷받침이 돼준다면은 단기 랠리 정도는 충분히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요 네이버도 한번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를 카카오랑 따로 떼서 좋게 보는 건 저렇게 그런 게 대기업 있었어. IT 그렇지. 대기업이 해야 될 먹거리들을
그래도 잘 나름 찾는 것 같고 그렇죠. 실적도 꽤 잘 나오고. 실적도 나오고 있고. 예. 그런 시장과 부분이- 비슷한 게 SK텔레콤도 비슷한 거야. 근데 카카오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거대 자본과 플랫폼을 앞세워서 여기저기 쑤시니까 아프잖아. 골목 상권 이런 거에서 약간 그걸 그렇게 갖다 붙였구나. 벼룩의 간을 떼먹으려고 아니 하는- 여러 군데서 저기 사업을 많이 쑤시고 하려고 한다고. 좋은 얘기란 건데. 아 좋은 얘기니까. 좋은 얘기란 거.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사업을 넓히는 건 좋죠. 네이버도 사실상 계열사 보잖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IT 기업이 해야 될 글로벌 진출과 해외에서 달러 벌어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진출을 해야지. 맞아요. 조금 쉬운 거 하는 거. 근데 네이버 주가는 잘 못 가니까 그런 거 좀 안타깝긴 합니다. 삼자는 가야 되는데. 좀. 알겠습니다. 자, 맞아요. 아까 김종환님이 하보노랑 민준이 둘이 결혼해서 살아라. 좋은 방법이야. 서로가 여자를 좋아합니다. 남자 좋아하지 않아요. 좋은 방법이라니요 무슨 말씀? 전략적 본딩. 스트레티지 본딩. 전략적. 응. 그 정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미안해. 알겠습니다. 자, 뭐 시장 한번 보고 그리고 김장현 본부장님 자료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시장이 그래도 코스피는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네요. 코스피는 오늘 보합권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큰 일이 있지 않는 이상 보합권에서 끝날 것 같은데 코스피가 0.14% 플러스 2,575, 코스닥이 0.2% 마이너스 729. 오늘은 좀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또 너무 파네. 좀 심각하네 얘네. 아니 몇 천억씩 지금 어제 빼고 10몇 거래일 동안 한두 번 빼고 몇 번을 이거 몇 천억씩 던져요. 맞아요. 정신이 나갔어요 얘네 진짜. 근데 그만큼 많이 사긴 했어요. 네, 그래서 뭐 또 갈 사람 가야 또 새로운 사람 들어오니까 외국인도 이제 뭐 한 사람만 매매하는 거 아니니까 보내줄 외국인 보내주고 자 다시 손님 받습니다 하면 돼요. 네. 또 우리나라가 그거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떨어질 때도 급하지만 올라갈 때도 매우 급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렇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잘 볼 수 있는 그 매력도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시장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그 규모나 폭 자체가 빈도수가 좀 줄어들긴 하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많이 매력적으로 되면은 네. 아마 그들도 많이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략적 본딩에 있어서 도노치치님이 민준이는 눈치 줬는데 하보노가 정색하네 섭섭하겠다. 어떻게 알았어? 나도 뭘 자꾸 옆에서 뭘 그런 뭘 눈치 섭섭하고 챘는데. 뭘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아직 눈기 아직도 못 찾았어. 그 단어. 서로 여자 좋아한다고요. 어저께 내가- 전략적 본딩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 네. 여자를 좋아해도 할 수 있지. 자료를 보자. 자료. 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많이 담으실까요? 왜 갑자기 배터리 아저씨가 되셨을까요? 배터리 아저씨 그거 아니에요. 난 돈 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아. 반도체보다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오케이. 한번 가볼까요? 일단 반도체보다 2차 전지가 낫다. 지금은 와. 쉽지 않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러길 바라는데 어디 갔어? 네. 어디 갔어? 이게 없어졌네. 잠깐만. 아니 여기 아까 자료할 때 아니. 찾아주시지. 여기 있다. 오케이.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까봅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네. 금리 인하는 할 거잖아요. 하죠. 네. 금리 인하 안 하면은 그건 천지개벽이지. 금리 인하 하죠. 근데 금리 인하 하는데 금리 인하하고 근데 경기도 하락하죠. 그렇죠. 어느 게 더 빠를까요? 왜 따라 다르죠? 그렇죠. 금리 인하를 경기 하락 속도보다 이론적으로 더 빨리 하면 좋은 금리 인하죠. 동감합니까? 네. 근데 하다 보니까 그 순간에 모르는데 금리 인하는 했는데 그게 속도가 경기 하락 속도가 늦으면은 파월 죽일 놈 되는 거지. 나쁜 금리 인하가 되는 거잖아. 네. 그거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금리 인하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는 뭘 보고 하죠? 물가가 하락하면 일단 금리 인하를 한다 하고 보는 거잖아요. CPI, PPI. 그게 다 금리 하락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기 하락 속도는 잘 모르니까 뭐 실업률이건 뭐 신규 실업 수당이건 뭐 이거 갖고 막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4.23 오면 싫어하고 4.21이 되면 하여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FOMC는 25bp는 기본이죠. 9월 18일 날 25bp를 하고 점도표에서 네. 50bp를 곧 할 것처럼 보여진다면 저는 시장은 좋아할 것 같습니다. 25bp에다가 금리나 횟수만 잘 정해준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정해준다는 게 시장에서 예상하는 기대하는 50bp 컷이 11월이건 12월에 컷이 기대가 있거든요.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점도표가 나와서 25bp하고 플러스 되면은 그거는 금리 인하 추세에 들어가서 이걸 유도하는 거지. 금리 인하 하는데 경기 하락 속도보다도 늦을 거에 대한 걱정을 덜기 위해서 전향적으로 금리 인하를 25 플러스 점도표에서 곧 해요. 라고 하거나 또는 9월 18일 날 컨센서스 아닌데. 네. 컨센서스 아닌데. 9월 18일 날 50bp를 해버리는 거야. 9월 18일 날 50bp를 해도 25bp 플러스 점도표에서 금리 인하가 50bp 곧 할 것처럼 하는 거나 좀 차이는 있겠지만 주가적으로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0bp 하든 25bp 하든 크게 상관없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럼요. 50bp를 그날 하든 그날 안 하더라도 50bp가 곧 온다는 시장의 기대치를 만족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25bp를 했는데 점도표가 계속 25 가는 게 안 좋다는 거예요. 내가 스탠스 바꾸는 거예요. 25, 75bp 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예상하는 100 이상의 하는 거를 9월부터 액션을 보여주던 액션을 안 보여줘도 곧 액션에 들어간다는 거를 보여주면은 그걸 어떻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냐면은 경기 하락이 침체가 임박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경기 하락 속도보다 금리 인하가 늦을 거에 염려해서 과거의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전향적으로 한다고 보고 주가는 좋게 반응할 것 같아요. 오케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저께 미국장이 조용했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스타트 빅, 스타트 스몰 했잖아요. 빅은 50bp이고 25bp잖아요. 컨센서스는 아직도 스타트 스몰이 컨센서스입니다만은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보실까요? 페드와치의 빅컷이 어저께까지 14%여갖고 미미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제 갑자기 36%로 무시 못할 정도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11월 빅컷이 반반이었는데 11월 빅컷이 9월이 아니더라도 거의 3분의 2 확률로 확 높아졌어요. 네. 근데 요 컨센서스가 이렇게 바뀐 게 어저께 몇 시였을까요? 12시 1시 지나갈 때부터 바뀌었습니다. 이 컨센서스가 빅컷에 대한 기대 심리 예상이 높아지면서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던 것이 3.7% 가던 것이 바뀌어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2년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갑니다. 시장은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촉발한 거는 누가 촉발했냐? 그 12시 1시 사이에 닉 티밀하우스 그 친구가 제목 스타트 빅 오 스몰이라는 그 노트를 보내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파지티브하게 바뀌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시장은 만약에 18일 날 25bp 하고 뭐 저기 컨센서스 앞으로 전망 점도표도 그냥 25 이렇게 밋밋하게 가는 걸 보여주면 주가는 시장은 네거티브하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제 의견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금리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한다고 가정하면은 네. 50bp로 하거나 아니면 25 하고 플러스 가게 되면은 아마 그 리스크 온 시나리오로 확 바뀔 것이고 리스크 온 금리를 많이 인하한다는 시나리오 바뀌면은 뭐가 좋냐? 경기 민감주가 합니다. 근데 경기 민감주는 아까 제약 바이오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IT도 경기 민감 다 경기 민감이긴 한데 각각의 위크니스라는 게 뭐 노이즈가 있거나 아니면 각각의 위크니스 미리 올랐거나 이런 거 빼고 얘기하면은 자동차하고 2차 전지가 가장 먼저 선두에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액션이 50bp가 혹시라도 30% 나오든 아니면 플러스 25 플러스 해갖고 점도표에서 그 가능성을 높여준다 하면은 저는 2차 전지하고 자동차를 더 세게 하고 나머지 거는 중립이거나 뭐 더 하지는 않을 그런 포지션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끝. 경기 민감, 그러니까 지금 어떤 특정 산업에 대한 아이디어보다는 매크로적인 전반적인 환경이 좋아지니까 거기에 따른 수혜 볼 수 있는 산업으로 2차 전지랑 매크로 자동차를- 환경이 좋아지는 게 이미디어트 있지 않아요. 금리 인하를 9월에 50일을 하든 25를 하든 간에 그 네. 이펙트는 한 6개월 정도 이후에 나옵니다. 근데 시장은 지금 그렇게 자꾸 늦게 하면은 늦게 픽하면 네. 이펙트가 내년 2월, 3월, 4월에 되니까 너무 늦다. 금리 인하 효과를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9월에 50bp를 30%로 확률을 하든
안 하더라도 11월 달에 할 것으로 압력을 주고 있는 게 부응을 하면은 그러면 시장은 거꾸로 경기 침체가 임박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기 침체가 임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면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효과를 빨리 보겠다는 그런 선제성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질문을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네. 자, 지금 2차 전지랑 자동차의 섹터에 대한 호재나 뭐 이런 얘기보다는 그렇죠. 그게 더 큰 거죠. 매크로적인 환경이 좋아져서 거기에 따른 2차 전지랑 자동차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맞죠? 그렇죠. 아. 가장 안 올랐고. 근데 만약에 그래서 그러니까 경기가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제대로 순서대로 잘 돼서 경기가 괜찮아진다라는 전제면 특별히 2차 전지랑 자동차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장 안 갔다고. 가장 덜 가서 IT는 뭐 의견이 있습니다. 장기적 좋지만은 단기적 노이즈가 있고 제약 바이오하고 화장품은 다른 얘기니까 관계 없고 제약 바이오도 관계 없는 게 아니고 좋은 건데 주가가 미리 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더하는 순서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됐죠? 자, 됐죠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죠? 그렇을 것 같아요. 자, 보루님 자료. 질문해. 오늘 뭐 놀러 왔어? 아니 이미 추석이네 지금. 신문 몇 개 보고 시장 몇 개 보고 그냥. 집에 가서 오늘은 아닐 일찍 내일 끝내, 모레인가? 그러면. 일찍 일요일 끝내. 언제 추석이 언제? 일요일이야 월요일이야? 어떤 게? 추석이요? 네, 월요일인 것 같은데. 월요일인가? 월요일이죠. 제가 얼마? 네? 월요일이죠 추석. 추석 화요일. 화요일이에요? 그러면 아직은 아니고 전 붙인다면. 네, 전부 쳐야 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준비. 월요일부터. 미리 체력을 준비하는 거지. 화요일이네, 맞네. 화요일이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오는데 오늘 또 새벽 3시부터 막 하고 왔어요. 오늘 장 봐야지 장. 근데 여러분 죄송해요. 왜냐면 오늘 사실 장에서 뛰어들 이유도 없고 다음 주에 FOMC 봐야 되고 딱히 나온 뉴스도 없어요. 그러니까 없지. 할 말이 없어. 여러분도 딱히 덤벼들 이유도 없고 반도체도 오늘 뭐 1, 2% 정도 하락하는데 삼성전 요거는 얘기해 볼까요? 삼성전자 다시 신저가 그러니까 64,200원, 65,100원까지 다시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아까 내가 숏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숏이라는 게 아니고 일부 숏을 하는 사람이 아직 남아 있다. 찌꺼기가. 좋다. 잔변. 잔변이야 잔변. 잔변. 아니 근데 어제 그거야. 방송을 너무 많이 하니까 생각이 안 나네. 방송 줄여. 이렇게 많이 해.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최대한 줄인 거예요. 줄인 거예요? 최대한. 내가 지금 본 것도 반을 날렸어요. 한세 일부러 군데서 너무 보는 힘들어. 아니 어제 클로징 벨에서 하창원 본부장님은 원래 반도체 롱이었고 김정일 본부장님은 어제 반도체 그래도 좋게 말씀해 주신 것 내가 같은데. 얘기했어요. 미국의 테크를 오버해서하고 한국의 테크는 하이닉스만. 중립이고 거기서는 삼성이 아니고 하이닉스만이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거 대비해서 이렇게 준비한 게 있지. 어떤 거 사느냐고 했는데 요거 보여줄게. 페이지 11페이지. 1페이지. 네. 어떤 거 사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는 거. 자 봐요. 저는 이제 그 여도원 씨 나오는 거부터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했던 이 종목이거든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종목. 페이지 11페이지. 미국 종목입니까? 네, 미국 종목이죠. 뭐라고요? 근데 한국도 관련돼. 네, 오케이. 시가총액입니다. 좋아하는 수 아닙니다. 제가 산 거 아닙니다. 네. 참고로 저는 미국 주식도 할 수 있지만 안 합니다. 왜요? 하는 순간에 제가 퍼셉션이 바뀔 것 같아서 일부러 안 해요. 맞아. 그래서 저는 어거지로 퇴직연금, 국민연금을 지 멋대로 하는 거 엄청난 돈이 국민연금에 갇혀 있고 그 어쩌서 함선도 노출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인도하고 베트남만 합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미국 주식 하고 싶은 마음이 5초부터 있었는데 내가 바뀔 것 같아서 안 해요. 근데 시가총액 순서로 일라이릴리, 테슬라, 브로드컴, 월마트, 오라클, 마벨테크, 버티브 홀딩스 지난주부터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7월 10일부터 얘기하잖아요. 제가 미국을 오버로 할 것인가 농으로 할 것인가는 이걸 기준이에요. IT가 빅테크가 미국을 대변하잖아요. 빅테크가 적게 가지고 그다음에 다른 게 가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 믹스해가지고 빅테크 아는 게 뭐죠? 일라이릴리, 그다음 월마트 이 정도는 빅테크가 아니잖아요. 나머지는 테크 관련되는 게 있고 요거는 이거 다른 거에서 중요한데 7월 10일이 엔비디아가 고점일 때요. 7월 10일이 엔비디아 고점일 때요. 11일부터 날아갔어요. 7월 10일을 기억해야 돼. 7월 10일이. 우리나라가 그때가 2,877이었어요. 2,877. 삼성전자가 87,000원일 때고 하이닉스가 239,000원일 때고 엔비디아가 135점 얼마일 때요. 어저께 올랐다고 하지만은 엔비디아는 아직 마이너스 11%예요. S&P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다 돌아갔어요. SM에 섞여 있어요. 필반도 아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로하는 건 안정적인 거 월마트하고 1112 이건 뭐 다른 거고 테크는 엔비디아를 사도 나쁘지 않지만 저번에 한건 $110 이하거나 좀 더 내려가면서 사고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거는 브로드컴이나 오라클, 마벨테크. 오라클은 어제 넣은 거고 마벨테크하고 브로드컴은 그대로 다 있죠. 이게 아웃퍼폼을 한 3개월, 6개월 가면 저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이게 아직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의미 있게 되려면은 만약에 10월 가기 전에 엔비디아가 전고점으로 돌아가면은 그때는 아마 한국의 테크도 제가 오버웨이스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그게 인클루전 될지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자신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말씀드리는데 필반이 8월 23일 필반만 보면은 8월 23일이 매우 중요해요. 마이크론이고 나발이고 잡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게 8월 23일이에요. 8월 23일부터 8월 30일, 9월 5일 세 번에 걸쳐서 필반이 2.8%, 2.6% 오르고 이렇게 오를 때 마이크론은 빠졌거든. 어저께도 마이크론은 혼자 빠졌잖아. 그래서 마이크론은 필반이 마이너스 6%인데 어제 기준으로 8월 23일하고 지금 한 3주 지났는데 3주 사이에 마이너스 6%인데 마이크론은 15%야. 근데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15% 마이너스 9%야.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마이크론하고 동행성이 같고 하이닉스는 마이크론 일부하고 여기 뒤에 나오는 엔비디아하고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이게 외국계사가 무슨 걔가 맞든 마는 숏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그건 단기적인 거고 추석 지나고 나서 숏 풀 수도 있어. 장 바뀌면은. 하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 사이에서 눈치 작전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삼성이 엔비디아 콜 12단 말고 8단이라도 확실히 하는 게 추석 전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빨리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외국인은 베팅한 거다라고 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게 대한민국의 장의 네. 한계라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 줄 요약. 반도체여도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낮고. 그러니까 그런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애들은 좀 힘들다. 반도체가 가더라도 이렇게 좀 결론을 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근데 근데 보도님 하나만 하고 어저께 짧게 진짜 짧게. 그러니까 소부장이 오늘 좀 비실비실까지 아니 조금 별로잖아요. 네. 어저께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건 어제 많이 올랐어요. 보시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재밌는데 어제 많이 올랐어. 한 10% 올랐을걸? 아마도? 9% 10%. 근데 중요한 거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사고 외국인이 계속 샀던 중에 장비 중에 하나가 주성 엔지니어링. 외국인이 주성을 많이 샀다. 계속 사고 있다. 어저께는 기관까지 샀어. 어제 11% 올랐는데 오늘 안 빠져요. 어제 11%는 안 빠진다고. 다른 거는 비실비실하거나 그럴 걸 아마 잘 나오고 주성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삼성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르는 거야.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얘 삼성이 안 들어가거든. 삼성 밸류체인에 없는 소부장 애들은 그래도 조금 들어가는데 얘네는 삼성하고 아예 없어. 그리고 많은 게 뭐예요? 40%인가 30% 이상이 중국이에요. 중국이 굴기하려고 장비를 계속 샀는데 생각보다 빨리 사거든. 오케이. 그래서 실적이 좋아서 주성은 다른 거다. 그러니까 삼성하고 그 차이를 확실히 알아야 돼. 오케이.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알겠습니다. 네. 자, 본론님 뭐 준비하신 거 있으시면은 가시고 아니면 시장 봐주시고. 네, 뭐 시장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수단에서는 뭐 크게 변화는 없는데 어쨌든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조금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어쨌든 지표 자체가 그렇게 뭐 나쁘진 않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도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엇갈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바이오 쪽 같은 데에서는 뭐 비만이나 이런 쪽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그런 뭐 대봉 LS라든지 이런 애들 막 이제 또 고개 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굵직한 이슈가 있는 쪽에서의 흐름들이 돌고 있으니 그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수급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에서 뭔가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셨을 때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덫을 놓고 예를 들어서 비만 같은 경우를 만약에 조금 제가 어제도 신문 막 들고 와서 보여드렸는데 거기가 막 계속 갈 것 같다. 그러면 주요 종목군들을 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초병을 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미리 선제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좀 짜증날 수 있다. 이게 왜 안 가는 거야? 막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이제 여러 가지 최근에 한 8, 9개 테마가 돌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절반은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환매 강한 것 같고, 그다음에 자동차나 이런 거 초반에 좋았는데 빠지는 거 보면은 확실히 좀 투심 자체가 조금 나오면 이제 불안하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사과 한 조각만 살짝씩 베어 먹어야지 약간 요런 느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상황이 안 좋아지는 산업군들도 좀 있을 텐데, 글쎄요. 저는 근데 어쨌든 그 우리가 미국장에서 본 걸로 보면 결국엔 M7이 올라가니까 지수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주요 핵심 키워드는 이런 기술주 안에 있습니다. 돈이 거기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주가 못 가면 어차피 지수 못 가요. 지수가 가려면 결국에는 삼전 하이닉스 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마이크론 전망 떨어진 거, 그다음에 이거 뭐 좀 최근에 업황 안 좋아진 거,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가격 떨어진 거, 그런 것들은 이미 다 노출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폭 자체가 지금부터 굉장히 과하게 떨어지는 부분으로 가는지만 체크를 해보면 되는 거고, 그 부분에서 변화가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가 계속 가는데, 엔비디아가 가는데 계속적으로 반도체 우리나라가 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떨어지면 저는 기술주의 수급이 계속 쏠려서 지금처럼 M7 중심으로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중심에는 분명 엔비디아가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마이크론 따라갔어요. 그래서 물론 업황이 살짝은 좀 부담스러운 게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HBM 쪽이 또 뜨면 관련주들을 하면서 분명 이쪽으로 수급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속도가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구간에서 모아가면 결과적으로 어제처럼 뭔가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결국엔 삼성 하이닉스가 끌고 가는 상황이 생길 거고, 그럴 때 충분히 차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 그래서 계획대로 차분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어제 연달아 불사조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어제 보세요. 오늘 신문 보시면은 제가 이제 오늘 신문 보시면 반도체에 대해서 뭔가 또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쫄딱쫄딱 꽤 있어요. 근데 또 상황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또 언론은 또 안 좋은 얘기만 보여줄 거예요. 분명 양면이 다 있어요. 그래서 흑백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내가 중심을 잘 잡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휩쓸리게 되고, 분위기에 휩쓸리면은 왜 얘네가 좋아서 올랐지? 이걸 까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그런 상황이고 볼 필요가 없으면 다 정리하는 게 맞죠. 왜? 내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사서 앞으로 올라갈 거를 보고 하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없으면 왜 갖고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민하시고 잘 대응해 보신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중심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스트플로어님께서 명앵커 김정일 본부장 말 자르거나 빨리 마무리하라고 재촉하는 게 너무 드러난다고 말씀을. 그래요? 네. 근데 오늘은 개무신데. 고맙습니다. 그것보다는 발언의 비중을 좀 밸런스 있게 나누려고 하는 거라서 내용이 너무 좋은데 두 분 다 내용은 좋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또 도움 받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셨다면 죄송합니다. 뒤에 아침엔 투자 나오는데 실시간 댓글로 종목 상담 해주신대요. 그래서 저는 남아서 채팅에다가 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좀 올리겠습니다. 네. 줄 선착순으로 줄 서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갈까요? 가도 되겠지? 53분? 53분이면은 좀 가면 안 되나? 오늘 오르는데 포스코 안 되죠? 밑에 50. 2분 더 하라고요? 2분 더. 할 얘기가 없는데 뭘 더해? 물이나 마시라고요? 관절? 이거 하라고? 관절. 이거 하라고? 예. 뭐 노래하라고? 노래하라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오케이. 자, 이렇게 이따가 우리 마감 때 와야 되니까, 자, 오늘 그러면 의사결정을 안 하고 FOMC까지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불안한 분들은, 사실은 미국 증시가 우리가 쉴 때 5일 동안 쉴 때 오르거나 무슨 뭐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타나면 좋겠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미리 좀 포지셔닝을 보수적으로 정리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까? 근데 다음 주에 우리가 쉬는 동안에 FOMC 말고 18일 이전에 무슨 특별한 일정이 보는 다음 주 월 화수에 뭐 있나요? FOMC 말고. FOMC 말고 없어요. 없는 것. 없으면은 이제 그렇지.
그럼 미국이 뭐 특별히 미국도 혼자서 뭐 할 게 있나? 뭐 언제는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빠졌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실시간 댓글 종목 상담 홍보해 달라고. 우리 방송을 아예 안 듣고 있네. 아까 했잖아. 방금 전에 홍보했는데 많이 참여해 달라고. 몸은 여기 들어와 있는데 여기 분이 마음은 딴 아예 데가 안 있어. 듣고 있구만. 마음은 우리 딴 데가 PD님이 한 2분 전에 홍보했구만. 마음이 콩밭에가 있어. 그래서 별 이슈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가면 네, 될 오늘 것 같아요. 어그레시브하기는 애매하죠. 저는 아까 포지션 얘기 드렸으니까 네, 그 정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레레님께서 2,000원 보내주셨습니다. 동묘형 사랑해요. GS 싫어, 나 싫어해. 여자면 좋아해. 여자예요, 여자. 진짜? 네. 안 되겠다. GS 글로벌 몇 달 만에 국장 빨간불이에요. GS 글로벌? 눈물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애널리스트가 잘합니다. 누구예요? GS 글로벌 쓴 애널리스트가 어디예요? 제가 10년 전부터 알고 있는데 그 DS 투자증권의 그 GS 글로벌 아무도 안 쓴 리포트 쓴 거 그거를 잘한다는 게 아니고 잘 찝어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감 때 올게요. 마감 때는 얘기할 거 이것저것 많이 들고 와가지고 유쾌하게 추석 연휴 전날 마감을 저희와 유쾌하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도 조금 더 힘을 내줘서 한 0.5%, 0.7% 요 정도에서 전반적으로 다 올라서 끝나면 너무 나이스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0.5%? 마무리하는 거. 0.5, 0.7? 그 정도. 그럼 좋지. 그럼 좋죠.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걸로. 너무 많이 오바니까. 너무 많이 하면 또 오가니까.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뒤에 아침엔 투자 종목 상담한다고 하니까요. 실시간 댓글 많이 올려주셔서 여러분이 종목 고민 가지고 계신 부분 채팅에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이따가 클로징벨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